저는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허리 휘도록 일해서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내 노후는 다 내던졌죠. 그런데 말입니다. 결국 그 자식들 손에 버려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버려진 제가 마지막엔 모두를 놀라게 할 반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이 된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제 이름을 말하기도 쑥스럽네요. 다들 그냥 순자 할머니 하고 부르니까요. 남편은 10년 전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겨우 60 초반이었으니 아직은 같이 늙어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사람 마음은 늘 준비가 부족하더군요. 그 후로 저는 혼자 시골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제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부엌에서 밥을 지어 먹고 허리춤에 낫 하나 차고 밭으로 나갑니다. 밭에 나서면 늘 흙냄새가 반겨주지요. 계절마다 다른 작물이 자라고 잡초는 그보다 더 빨리 자라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김을 매다 보면 저녁 때쯤에는 다리가 퉁퉁 붓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거칠어졌습니다. 그래도 그게 제 삶이었고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감자는 캐는 재미가 있었고 고추는 따다 말려두면 겨울 김장할 때 요긴하게 쓰였으니까요. 밭일을 마치면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같은 또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윷놀이를 하거나 고스톱을 치거나 그냥 모여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하루의 피로가 조금은 풀리곤 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 남편 흉 보다가 자식 자랑하다가 손주 얘기로 웃고 울고 그렇게 해가 저물곤 했지요. 솔직히 말해 저는 제 나이에 비해 꽤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긴 했지만 여전히 제 발로 걸어 다녔고 밭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는 다들 저더러 그래도 순자 할머니는 정정하시다. 하며 칭찬을 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이 좋아도 피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집안은 조용했고 저녁밥을 차려놓고 혼자 먹을 때면 젓가락질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명절이면 아들, 딸, 손주들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마저도 해마다 짧아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조차 비치지 않는 해도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의 빈자리가 시리고 아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이제 아이들마저
곁을 떠나면 나는 어디에 기대야 할까? 밤마다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대문이 덜컥 열리더니 큰아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전화 한 통 없이 오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그날은 짐짓 표정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엄마, 혼자 사는 거 힘드시잖아요. 이제 저희랑 같이 살아요. 서울로 올라오세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명절에만 잠깐 얼굴 비치던 아들이 먼저 나서서 그런 말을 해주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아직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내가 혼자 사는 게 안쓰러웠던 거구나. 그날 저녁 아들은 식탁에 앉아 제가 해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밭일 그만하세요. 무릎도 아프시잖아요. 집도 오래돼서 불편하고 차라리 서울에 오셔서 손주도 보고 저희랑 같이 지내세요. 그게 엄마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아요. 아들의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동안 외롭게 지냈던 제 마음이 순식간에 풀어지는 듯했지요. 그래, 나도 늙어가는데 이제 자식 곁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서울에 가면 손주들 재롱도 보고 아침 저녁으로 가족들과 같이 밥을 먹고 혹시 아픈 날이 생기면 아들 내외가 곁에서 챙겨주겠지. 별별 상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며칠 뒤 시골집을 정리하고 살림살이 중 필요한 것만 싸들고 서울 큰아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내린 그 결정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이 될 줄은요. 서울에 도착한 날, 저는 아들의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집 앞에는 고층 아파트가 오뚝 서 있었고 단지 안에는 꽃이 가득 심어진 정원과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세상 많이 변했구나. 내가 이런 데서 살 줄이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밭일 생각도 시골집 걱정도 다 잊으세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며느리도 현관에서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방은 제가 미리 준비해놨어요. 피곤하시죠? 얼른 들어오세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정성껏 차린 반찬을 내놓았습니다. 갈비찜에 잡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까지.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역시 아들 집에 오길 잘했구나. 이제 외롭지 않겠다. 손주들도 달려와 할머니 하며 안겼습니다. 작은 손이 제 품에 닿을 때 그동안의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포근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자 제 방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네 집은 넓었지만 저에게 내어준 방은 집 가장 구석에 있는 작은 창고를 개조한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아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고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처음에는 뭐, 잠만 자면 되지. 하고 넘겼지만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미묘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밥상에 앉으면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 생각하셔서 조금만 드세요. 그러고는 제 그릇에 밥을 반 공기만 덜어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배려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손주들도 예전처럼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옛날 얘기 재미없어. 핸드폰 볼래? 그 말에 저는 멋쩍게 웃으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슬쩍 꺼낸 말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엄마, 집이랑 땅 명의 정리를 해야 해요. 이제 엄마 혼자선 관리 못 하시잖아요. 저희가 대신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 내가 착각했구나. 나를 불러낸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구나. 사실 남편이 남기고 간 집과 밭 말고도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전답과 은행 통장이 있었습니다. 평생 허리 굽혀 모은 돈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래. 니들 말대로 하마. 아들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고 며느리는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제가 순순히 모든 걸 맡긴다고 생각했겠지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제 손이 잠시 떨리긴 했지만 제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었으니까요. 아들 내외는 알지 못했습니다. 겉으론 어수룩한 시골 노인네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저는 늘 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작은 땅과 통장은 언젠가 올지 모를 오늘 같은 날을 위해 남겨둔 제 마지막 무기였던 겁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며느리의 태도는 숨김없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틈만 나면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전기세 너무 많이 나와요. 하루 종일 TV 켜두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반찬 남기시면 버리잖아요. 조금만 드세요. 조금만. 요즘 물가가 얼만데.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제 가슴은 쿡쿡 찔렸습니다. 평생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밥을 차려주던 제가 이제는 눈치 보며 밥 한 숟가락 드는 신세가 된 겁니다. 밤마다 제 방, 그 구석진 창고방에서 불을 껐다 켰다 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왜 왔을까? 내가 그토록 믿었던 가족이 날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힘들어요. 요양원에 계시는 게 어때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 했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은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저희도 솔직히 생활이 빠듯하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어떤 세월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데, 내 피와 땀으로 키운 아들이 이제는 나를 버리려 한다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약통, 그리고 낡은 손지갑 하나. 평생을 함께한 집을 떠나는데도 제 손에 쥔 건 고작 그것뿐이었습니다. 뒤척이던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순간 가슴이 저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나 이제 내 갈 길 간다. 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잠결에 뒤척였고, 며느리는 방 안에서 인기척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 문을 조용히 닫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을 버스에서 내려 어둑한 시골길을 걸었습니다. 한밤중의 공기는 서늘했고 별빛이 쏟아지듯 내리쬐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졌던 하늘이 제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듯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장롱 속 깊은 곳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 뒤 오래된 보자기 속에 고이 싸둔 은행 통장과 땅 문서가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래, 아직 나는 끝난 게 아니야. 내 삶은 내가 지킨다. 며칠 후
마을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너 아직 힘 있잖아. 너 땅에다 찻집 하나 해보는 게 어때? 요즘 젊은이들 시골 감성 좋아한다더라.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찻집, 평생 농사만 지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으면서도 괜히 마음 한구석이 설렜습니다. 그래, 이제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아보자. 내 이름 걸고 얘 힘으로. 그렇게 저는 평생 처음으로 내 이름의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손님이 올지 안 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오랜만에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어머니의 손길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가장 잘해온 일이 뭔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결국은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드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가게 간판에 어머니라는 단어를 꼭 넣고 싶었습니다. 간판은 동네 목수 아저씨에게 부탁해 나무판에 정성스레 붓글씨로 써달았습니다. 낡았지만 따뜻한 시골집 마루 같은 느낌. 들어오는 사람 누구나 편히 앉아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을 꿈꿨습니다. 찻집 메뉴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든 인절미와 시루떡, 제가 키운 쌈채소로 만든 소박한 반찬, 그리고 따뜻한 결명자차 한 잔. 손님들이 한 입 먹고 아, 엄마 생각난다. 하고 떠올릴 수 있는 맛이면 충분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드물었습니다. 간판만 덩그러니 걸린 채 바람만 드나드는 날이 많았지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괜찮다. 나는 내 일을 하는 거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놀러온 젊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내어준 따끈한 시루떡을 한 입 먹더니 눈이 동그래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네요. 요즘 어디서도 못 먹는 정겨운 맛이에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가게에 불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그 부부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지 그 다음부터 조금씩 손님이 늘었습니다. 주말마다 차를 몰고 찾아오는 가족 단위 손님, 사진을 찍어가는 젊은이들, 그리고 옆 마을에서 일부러 찾아온 어르신들까지. 할머니, 손맛 진짜 좋네요. 다시 올게요. 그 말들이 쌓일 때마다 제 어깨는 저절로 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있던 딸이 불쑥 내려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딸은 제 모습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본 것이죠. 딸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렇게 지내실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늘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저도 울컥했습니다. 괜찮다, 얘야. 너희가 행복하면 됐지. 나는 이렇게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다. 그날 가게 안에는 모녀의 웃음과 눈물이 뒤섞여 따뜻한 온기가 가득 퍼졌습니다. 몇 년 뒤였습니다. 가게, 어머니의 손길, 이제는 마을 명소가 되어 손님들로 북적일 때쯤 어느 날 가게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수척해진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처음엔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제 큰아들이었습니다. 언제나 깔끔한 양복을 입던 그가 이제는 낡은 점퍼 차림에 얼굴이 헬쑥하게 파리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고 손은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다가 마치 기운이 다 빠진 듯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힘이 없고 떨렸습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집도 다 날렸어요. 이제 갈 곳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쟁반이 덜컥 떨어질 뻔했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자던 그 아들의 얼굴, 서류를 내밀던 손,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내어줬던 집과 밭 다 날려먹은 것이었구나. 그때 그 서류에 도장 찍던 내 손이 떠오르며 가슴이 한 번 더 저려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무너져 제 앞에 무릎 꿇게 될 줄이야. 혈육을 둔다는 건 참 잔인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당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눈물에 휩쓸려 제 인생을 내던지지 않겠다고.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배운 삶의 지혜를 아들에게 가르쳐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무릎을 꿇은 아들을 보며 그동안 당했던 모욕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스쳐갔습니다. 요양원 얘기를 꺼내던 그날의 차가운 목소리, 내 재산을 빼앗아가던 그 손길, 며느리의 싸늘한 눈빛까지. 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가 날 버렸을 때 나는 정말 죽고 싶었다.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다. 하지만 나는 울기만 하지 않았다. 내 두 발로 다시 일어섰다. 내 손으로 내 삶을 지켜냈다. 아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치켜뜨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도 널 버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그때의 너처럼 외면하진 않겠다. 이번엔 내 밑으로 걷어줄 테니 바닥부터 다시 배우며 사람답게 살아라. 아들은 움찔하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조건을 걸 차례였습니다. 저는 매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가게에서 일해라. 손님들께 허리 굽혀 인사하는 법부터 배우거라. 그게 너가 다시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두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 앞에 완전히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알겠습니다. 저 진심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이번엔 너가 내 기준에 맞춰야 한다. 내가 너를 다시 키워줄 테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아들은 그 자리에서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조금은 속이 시원하다. 이제라도 너가 제대로 배우길 바란다. 이제 저는 노년에 외롭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에게 버림받았던 그날의 상처가 가슴을 후벼 팠지만 이제는 그 아픔마저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고요? 저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제 두 손으로 제 삶을 지켜냈으니까요. 자식에게 기대다 무너졌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걸 딛고 일어섰을 때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의지할 건 가족이 아니라 결국 내 자신이다. 내가 꿋꿋이 살아가면 진짜 인연은 다시 내 곁에 남는다. 그리고 지금 제 곁엔 진심으로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습니다. 손님들, 친구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달라진 제 아이들까지 외로움 대신 제 삶의 자부심과 당당함이 제 마음을 채워주고 있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저와 같은 세대라면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은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을 지킬 힘입니다. 결국 나 자신이 무너지지 않아야
진짜 인연도 내 곁에 남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단호하게 결단하면 노년에도 새로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외롭다고 힘들다고 그냥 자식에게 기대기만 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의 사랑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지켜낼 힘일까요? 그리고 만약 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아들을 조건부로 받아주셨을까요? 아니면 너가 한 대로 당해봐라 하고 문을 닫으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함께 지혜를 나누고 또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이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따뜻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